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뉴스 강도가 꽤 셉니다. 정치권은 다시 뜨거워졌고 중동은 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안심이 안 되고 경제는 유가가 떨어졌는데 현장은 아직도 긴장 상태고 생활 뉴스는 공영주차장 오브제 혼선에 동물원 늑대 탈출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진짜 한 화면에 너무 많은 일이 몰려있죠.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짝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복잡한 흐름을 해몽성 스타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중국 추경 논란이 국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냥 정책 토론 수준이 아니라 전국 전체 긴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불씨가 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알려진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뒤늦은 변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이제 와서 해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추경 처리 시한이 눈앞인데도 숫자와 내용만 따지는 단계가 아니라 정치적 공방이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은 원래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 예산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정부 설명을 믿을 수 있느냐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고 시한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말의 온도는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감찰과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단계씩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한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를 둘러싼 불신과 정치권 충돌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률 논쟁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 검찰, 정치권 전체의 정면, 대체로 번지는 흐름입니다. 한쪽은 위증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정치 보복이나 압박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이슈는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가 법으로 싸우고 정치는 그 법을 다시 정치 쟁점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선거 판도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험지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김부겸 전 총리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라는 지역이 갖는 상징성이 크죠.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면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지역 방문이 아니라 선거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우고 어려운 지역에서도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 거취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내부 교통정리가 지연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선거는 결국 누가 얼마나 빨리 진영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하나로 모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험지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내부 정리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라면 판세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구는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 물류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 뉴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생 뉴스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는 표현이 붙은 만큼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운송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을 듣겠다는 자세를 보인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크게 흔들리는 곳 중 하나가 화물과 물류입니다. 차는 계속 달려야 하고 멈추면 수입이 끊기는데 유류비 부담은 바로 비용으로 찍히니까요. 그래서 화물차주 대출 제도 개선 등 부담 완화 대책을 약속했다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힘내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도 손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민생 대응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고유가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 비용과 생계의 문제라는 점을 대통령 일정이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외교 쪽으로 넘어가면 오늘은 북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한 번에 얽혀 보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6년 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이틀간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6년 7개월 만이라는 건 그 자체로 오래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면 이번 방문이 단순한 의전 일정만은 아닐 수 있다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중 간 외교적 조율이 이루어질지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국면에서 중국 외교수장이 북한을 찾는다면 북한 변수도 대화 테이블 주변에서 함께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생기니까요. 일정 자체는 이틀이지만 그 이틀 안에 어떤 신호가 오갈지 외교가가 바짝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중동 쪽 뉴스는 오늘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첫 종전 협상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총을 잠깐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첫 본격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난항 가능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우라늄 반출 문제를 두고 양측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기를 열 것인가, 핵 관련 민감한 사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이 두 축이 핵심 걸림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바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복잡한 변수가 더해집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휴전이라는 단어가 떴다고 해서 현장 불안이 곧바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합의문 한 장보다 실제 군사 행동이 더 빠르게 분위기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휴전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에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2주간의 숨 고르기로 보고 다른 쪽은 특정 범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순간부터 같은 문장을 읽고도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은 휴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도 시장과 국제사회가 안심하지 못하는 기묘한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안을 수용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장면도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건을 붙였고 그 조건의 핵심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겁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과 해상 물류가 다 연결된 길목인 만큼 그 조건이 충족돼야 휴전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본 셈이죠. 동시에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는 건 이 조치를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자기 성과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만큼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세부 조건에서 다시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가 나온 것 같다가도 곧바로 다시 흔들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전 소식의 일부 선박 운항은 재개됐습니다. 이건 분명 안도감을 주는 장면입니다. 바닷길이 완전히 막힌 채로 가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움직인다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문제는 통행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인 선박과 유조선의 정상화 시점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배가 있다고 해서 공급망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긴장이 계속된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옵니다. 배가 있다고 끝이 아니라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중간에 또 무슨 변수가 생길지까지 다 봐야 하니까요. 중동발 긴장 완화 기대 속에 국내 산업계는 원유 수급 재개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일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안심했다기보다 최악으로만 가지는 않겠다는 정도의 숨 고르기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유조선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고 조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늘 한 발 앞서 불안을 느끼거든요. 원유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는 반갑지만 실제로 언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올지 불확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는 안도와 경계를 동시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반응은 아주 강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코스피가 7% 급등하면서 5,800선을 회복했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와 분위기 확 바뀌었네 싶을 만합니다. 유가가 빠지면 시장은 가장 먼저 숨통이 트였다고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화면만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때문에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와 오일 가격 상승 등 산업 현장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은 빨리 반응하지만 현장은 늦게 풀립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공장과 작업장이 바로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 오일 같은 품목까지 거론된다는 건 현장 부담이 꽤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제 뉴스는 숫자상 반등과 체감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 와중에 경제 범죄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은 가격 급등을 틈탄 밀수와 AI 코인 사기 같은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면 꼭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특히 이번에는 로맨스 스캔과 다단계 방식이 결합된 신종 사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경고 신호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그 위에 투자나 코인 이야기를 얹고 거기에 또 다단계 구조까지 결합하면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더 어려워집니다. 가격 급등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귀금속 시장 얘기가 아니라 밀수와 사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뉴스는 범죄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기 수법이 기술 용어를 달고 들어오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현장에서도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전국 공영주차장에 차량 오부제가 시행됐는데 첫날부터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이 3만 곳에 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현장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는 시작됐는데 안내는 충분했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한꺼번에 쏟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공영주차장은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어서 작은 변화도 체감이 큽니다. 기름값도 부담인데 주차장 이용까지 갑자기 달라지면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혼선이 있었다는 건 앞으로도 현장 조정이 꽤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가운데 가장 눈을 확 끄는 생활 안전 소식도 있습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해 도심까지 이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 제목만 봐도 누구나 바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늑대가 동물원 밖을 벗어나 도심까지 이동했다는 건 단순한 시설 사고가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로 곧장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 대응 속도와 주민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는 괜히 더 불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주변 지역에서는 체감 긴장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냥 우산 하나 챙기면 끝나는 비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붙습니다. 바람까지 강하면 간판, 비닐, 가벼운 구조물, 실외 적치물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동 중에도 갑자기 날씨가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하늘도 꽤 요란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치와 외교, 경제와 생활이 전부 동시에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경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중국 추경 논란이 다시 전국 긴장을 키웠고 정부는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뒤늦은 변명이라고 맞서면서 대립이 거세졌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감찰과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와 탄핵까지 거론되며 공방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험지 대구를 찾아 김부겸 전 총리 띄우기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 거취를 둘러싼 내부 정리가 늦어지며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 물류업계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고 화물차주 대출제도 개선 등 부담 완화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외교에서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6년 7개월 만에 북한을 찾아 이틀간 일정을 소화하며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북중 외교 조율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중동에서는 백악관이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다고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우라늄 반출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커 협상 난항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졌고 휴전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안을 수용하며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지만 이란과의 시각차가 여전히 협상 진통이 예상됩니다. 선박 일부 운항은 재개됐지만 페르시아만에 묶인 선박과 유조선 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해 공급망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원유 수급 재개 기대에 일단 안도했지만 유조선 도착 시점과 조건이 분명하지 않아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락해 코스피가 7% 급등하며 5,800선을 회복했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자동차, 도색용 페인트와 오일 가격 상승 등 현장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또한 가격 급등을 틈탄 밀수와 AI 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과 다단계 방식이 결합된 신종 사기까지 번지며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는 첫날부터 혼선을 빚었고 대상이 3만 곳에 달해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전에서는 동물원 늑대가 탈출해 도심까지 이동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주민 안전 우려도 커졌습니다.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되며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휴전 소식이 나왔는데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고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현장은 여전히 힘들고 증시는 올랐는데 생활 불편과 불안은 여전한 날이었습니다. 정치권은 추경과 대북 송금 공방으로 다시 날카로워졌고 외교 무대는 북한과 중국,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꺼번에 움직였고 시민들 일상은 공영주차장 오부제와 비소식 그리고 대전 늑대 탈출 뉴스까지 겹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뉴스를 한 번에 흐름 잡히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지만 놓치는 정보 없이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